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26강 자바 컬렉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렉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료 구조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배열하고 같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자료를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다시 가공해서 쓰기 위해서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리를 할 때 데이터의 속성에 맞춰서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의 속성에 맞춰서 자료 구조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구조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렉션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렉션의 개념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에 자바도 결국 효과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수단입니다. 그죠? 언어란 게 대부분 다 거의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데이터를 얼마만큼 더 잘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스트 계열 컬렉션 자바에서 제공하는 컬렉션에 많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스트 계열 컬렉션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렉션이란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자료 구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배열입니다. 배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자료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컬렉션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배열이 아주 훌륭한 자료 구조입니다. 하지만 더욱 훌륭한 자료 구조형을 자바에서는 많이 준비했습니다. 배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 클래스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자료 구조형의 내부를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왜요? 자바는 고수준 언어니까.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자바는 고수준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로직이 돌아가는지 복잡한 걸 다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온 API들을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네트워크 관련된 API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자료 구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구조 안에서 어떻게 그게 데이터가 섬세하게 관리되는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어떠한 자료 구조형의 클래스들이 있다, 그리고 그걸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된다, 그거의 장단점이 이렇다, 그 정도 알고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사용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바도 결국 효과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바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책장을 정리하고 등등등 모두 나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쉽게 찾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 맞죠? 자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어떤 형식으로 잘 정리하냐에 따라 추후 데이터를 찾아서 사용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얼마만큼 그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재활용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도 다양한 자료 구조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 구조형이 제공되는 이유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그죠?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료 구조형 안에는 객체의 레퍼런스만 관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정도 중요한 말이 나와요. 다양한 자료 구조형이 제공되는 이유, 왜 그래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성격은 다른데, 성격이 모났는데 전혀 모나지 않은 자료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료 구조형 안에는 객체 레퍼런스만 존재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자바의 데이터는 기초 데이터와 객체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객체 데이터는 메모리의 값이 바로 할당이 돼요. 10이면 예를 들어서 int i는
10이다. 그러면 이 10이 메모리 안에 바로 들어가고요. 자, 객체 데이터가 있죠. 객체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 데이터가 실제로 여기에 있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가 실제로 메모리 상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메모리 주소, 객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메모리 주소를 이 메모리에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키고 있다,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배열도 마찬가지였죠. 배열도 얘처럼 동일하게 배열 안에 값들이 바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있으면 그 어딘가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 자료 구조형도 똑같이 마찬가지래요. 메모리에 이렇게 주소값만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객체는 다른 곳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객체가 갖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형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리스트 계열, 이제 컬렉션이 뭔지 한번 개념적인 걸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컬렉션 중에 리스트 계열에 대한 클래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 중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형이 리스트 계열이 아닐까 합니다. 리스트는 배열과 비슷하지만 배열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리스트는 처음 만들 때 크기를 고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트 계열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예요. 처음 만들 때 크기를 정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리스트의 크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배열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배열은 처음에 초기화할 때 배열의 크기를 5로 정해 놓으면 계속 5를 사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5를 3으로 줄인다던가 5를 10으로 늘린다던가 이런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구조형 안에 있는 리스트 계열에 있는 녀석들은 크기를 고정하지 않고 선언만 일단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늘린다 아니면 크기를 줄인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점이죠. 자, 일단은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알아볼 텐데, 리스트 계열의 어레이 리스트, 그냥 쉽게 일단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인덱스가 존재하며 데이터는 중복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인덱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배열도 인덱스가 가장 중요했죠.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그런 인덱스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중에 우리가 찾고자 할 때 인덱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고 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열과 거의 흡사해서 인덱스가 존재를 하고 그 인덱스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중복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어레이 리스트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클래스명을 써줘서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가로 안에 스트링이라고 들어가죠. 자, 얘는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 자료 구조형을 만들어 갖고 그 안에다 데이터를 넣을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형태, 타입이 어떤 것들이다?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넣겠다고 이렇게 미리 선언부에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언해주고 어레이 리스트 레퍼런스 변수명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니까 얘는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ew array list,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들 스트링이라고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 객체 만든 거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add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add에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인덱스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0번째 인덱스에 들어간 거고요. 얘가 1번째, 2번째, 3번째 인덱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array list to string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0, 1, 2, 3 인덱스에 하나씩 차고로 들어가 있고요. 자, 만약에 스트링 인덱스 3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이거에 무엇을 할당하냐면 array list get, 여기가 인덱스 값입니다. 인덱스가 3인
곳에 데이터를 인덱스 3 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자, 3이면 어떤 건지 볼게요. 0, 1, 2, 3이죠. 그러면 뭐 str4네요. 그래서 str4 문자열이 지정되니까 출력을 해보면 인덱스 3은 str4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arrayList set은 뭐냐면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세팅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자, 앞에 값이 인덱스 값이고요. 뒤에가 데이터 값입니다. 자, 인덱스가 2인 녀석을 str2222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2, 0, 1, 2, str3이죠. str3이라는 데이터를 str222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et 바꾸는 겁니다. 데이터를 바꾸고 다시 찍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str3이 str2로 바꾼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크기가 얼마인지 사이즈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줘요. 반환값이 int형이고요. 그래서 int 사이즈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사이즈는 사이즈. 자, 사이즈가 몇이에요? 4죠. 그래서 4 int형 4 반환해줄 수 있고요. 자, remove라는 메소드가 또 제공을 해줘요. 자, remove는 뭐냐면 삭제죠. 이 안에 있는 값은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2번째 인덱스가 2번째인 값을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0, 1, 2니까 2의 인덱스 2에 해당되는 데이터 삭제돼서 이렇게 남는 것은 이렇게 값이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리어가 있죠. 클리어는 뭐냐면 데이터, 리무브는 해당되는 인덱스의 값만 삭제하는 거고 클리어는 모두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sysout으로 arraylist 찍으니까 모두 데이터가 삭제해서 텅 비어있는 arraylist 객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클리어하고 너라고 약간 여러분이 잘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arraylist에다가 얘가 뭔가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메모리 객체에 있는 것을 주소값을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너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객체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누가 가비지 컬렉터가 슝 돌다가 얘를 참조하고 있는 녀석이 없으니까 그죠? 다시 회수해서 메모리 재활용을 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어요. 널이에요. 널. 주소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sysout으로 arraylist를 찍으면 이렇게 널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에러가 아닌데 버그가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 sys.out.println에서 arraylist 사이즈를 찍었어요. 자, 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 없는 거죠. 끊긴 거죠. 끊긴 거 객체를 가리키고 없는데 어떤 객체의 사이즈 값을 구하라고 메소드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버그 입세션이 뜨는 거죠. 무슨 입세션? 널 포인트 입세션.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널 포인트가 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게 클리어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객체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텅 비어있어요.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rraylist는 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끊어버린 연결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메모리의 주소값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요 구분 잘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arraylist 코드상으로 한번 잠깐 빨리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자, EX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메인 클래스 바로 만들어서 빨리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rraylist는 자료 구조형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용 빈도가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용하기 쉽고 많이 효율적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어 두고요. 자, 여기서 arraylist 자, 만드는데 스트링 타입을 넣을게요. 데이터 타입. 아이고. 자, 다음에 arraylist 레퍼런스 변수명 정해주고 자, 객체 생성해야 되겠죠. 객체 생성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arraylist에다가 데이터 추가하는 건 무슨 메소드? add 메소드 해서 str 0으로 할게요. 자, 하나가 추가된 거고요. 자, 4개만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가 더블 커터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sysout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결과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set이 있었어요. 데이터 바꾸는 거죠. array list set 처음이 인덱스 값, 두 번째가 데이터 값. 그래서 나는 2번째 인덱스를 str222로 바꿀게요. 자, 변경됐겠고요. 그 다음에 sysout로 또 찍어보면, 아이고, array list toString을 찍어볼게요. 그러면 set으로 데이터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우는 거 있었죠? array list remove 해서 인덱스, 난 2번째 인덱스 삭제할게요. 그 다음에 찍어보면 예, 2번째 인덱스 삭제돼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삭제 아예 그 사이즈 구하는 거요. 사이즈 바로 구해볼게요. array list size. 자, 반환형이 인트고요. 구하면 자, 3, 3개, 데이터 3개 있으니까 사이즈 3이라고 나오고요. 자, 데이터 4 삭제하는 거 클리어 있었죠? array list clear 하면 자, 이렇게 하면 클리어 했으니까 데이터 다 없어갖고 이렇게 클리어된 데이터 나올 수 있고요. 자, 널이 있었습니다. array list는 널을 할당하면 객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주소값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찍어보면 아이고, 자, toString 메소드 찍어보니까 널 폰이 나오죠. 객체가 없으니까,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메소드 호출 자체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메소드 지워주고 array list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널 나오겠죠. 주소값이 없는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rray list 배열하고 매우 흡사한데 여러분이 쉽게 접근해서 메소드들 몇 가지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linked list라는 게 있어요. 자, linked list는 array list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야, 보시면 처음에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도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완전 똑같죠. 자, 그래서 linked list가 있는데 array list하고 linked list는 똑같다고 하는데 약간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array list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이럴 때는 더 조금 빠르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linked list가 그 추가한 데이터를 꺼내올 때, 검색하거나 이럴 때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느끼는 거는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둘 중에 어떤 거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array list하고 똑같아요. add에서 여기서 선언하고 초기화 해주고요. 객체 초기화 해주고, 다음에 add에서 이렇게 데이터 추가할 수 있고요. 다음에 add에서 또 추가하면 하나 뒤로 순차적으로 따라 붙고요. 다음에 add해서 자, 요거는 add, 아까 array list 할 때 안 알아봤는데 add가 이렇게 인덱스 값 없이 데이터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맨 끝에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자, 하지만 add 할 때 파라미터로 이렇게 인덱스 값을 줘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인덱스 2 자리에 str2로 얘가 삐집고 들어가요. 즉 인덱스 2니까 0, 1, 2겠죠. 요 자리에 들어갔죠. 나머지 3, 4, 5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얘는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즉 add하고 인덱스 주면 데이터가 삐집고 들어간다는 거. 자, set은 아까 array list 할 때 알아봤죠. set은 add하고 달라요. 데이터를 인덱스 2번째 있는 데이터를 str3으로 아예 변경해 버리는 거죠. add 인덱스는 삐집고 들어가는 거, set 인덱스는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구할 수 있고요. 예,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사이즈 구할 수 있고, 자, remove 삭제하는 겁니다.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 삭제할 수가 있고요. 클리어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모두 다 클리어 삭제하면 이렇게 빈 것만 남겠죠. 빈 껍데기만 남고, 자, 널을 줬어요. 주소 값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링크 리스트 찍으면 널 나온다고 됩니다.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는 변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벡터란 게 있어요. 이 벡터란 것도 array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레이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어레이 리스트보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안전하여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레이 리스트하고 가장 먼저 나온 거는 벡터가 먼저 나왔어요. 가장 오래된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하고 어레이 리스트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벡터만 나왔을 땐 벡터만 썼겠죠. 그러다가 속도를 개선해서 나온 게 어레이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럼 이제 요거만 쓰겠죠. 그죠? 근데 여전히 벡터도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속도는 약간 느리다 하더라도 벡터가 더 여전히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하고 링크드하고 벡터를 막 쓰다 보면 데이터가 약간 엉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벡터는 속도가 느린 대신 그런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엉키지 않는 좀 안전한 자료 구조형입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하고 링크드는 속도는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전하지 않으니까 벡터만 쓴다, 그건 아니고요. 요즘은 디바이스 환경이 많이 좋아서 벡터를 써도 속도가 그렇게 느린 거 느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링크 리스트, 어레이 써도 여러분들이 문제없이 코드를 다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 방법도 벡터도 어레이스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여러분이 생성해서 사용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컬렉션이라는 개념 알아봤습니다. 자료 구조. 자료 구조가 왜 나왔냐면, 자료를 얼마만큼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재활용할 때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형을 자바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자료 구조형은 많이 제공하는 이유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구조형으로 또는 저런 구조형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구조형을 자바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조형 안에는 이런 레퍼런스 값, 주소값만 갖고 있다는 거. 다음에 리스트 계열의 어레이 리스트, 배열하고 비슷한데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add로 추가하고, 다음에 set로 데이터 변경하고 사이즈 구할 수 있고, remove로 해당 인덱스의 값 삭제할 수 있고, 클리어로 데이터 다 깨끗이 날릴 수 있고요. 다음에 널 처리해서 객체와의 관계 아예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링크 리스트하고 벡터 묶어서 사용 방법은 똑같은데, 링크드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거의 비슷하고, 벡터는 속도는 느리지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비교적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 때 컬렉션의 다른 계열, 셋 계열, 맵 계열 등의 다른 계열의 컬렉션들 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